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 엄마에게 불에 달군 쇠구두를 신겨 춤추게 한 백설공주. 복도의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기다리던 왕비는 망토로 얼굴을 가린 남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는데, 왕비는 그가 왕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고, 주변을 살피던 왕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어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비는 복도 그늘에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결국 초조한 마음과 호기심이 죄의식을 억눌러버려 왕이 들어간 방의 열쇠 구멍으로 실내를 엿보았습니다. 침대 위에는 한 소녀가 앉아 있었는데, 왕은 소녀의 몸을 끌어안더니 뜨거운 키스를 퍼부었고, 소녀의 잠옷을 벗기기 시작해 이윽고 소녀의 하얀 나체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왕비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 열쇠 구멍에서 눈을 떼었는데, 누구나 남편이 바람 피우는 모습을 본 아내의 슬픔이라고 보았을 것이지만, 더 비극적인 것은 바람 상대가 두 사람 사이의 친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왕비 미모에 매료된 왕의 끈질긴 요청으로 결혼한 지 10년으로, 결혼 후 왕은 정신없이 왕비를 사랑했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는데, 왕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 남겨진 왕비는 고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비의 유일한 즐거움은 자기 방에서 시집 올 때 가져온 마법의 거울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니? 그건 왕비님 당신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거울의 대답을 들을 때마다 왕비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왕비의 미모에도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고, 왕도 왕비에게 조금씩 실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꼭 전쟁 때문에 성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귀족의 딸을 만나러 가기도 했는데, 왕은 소녀를 좋아해 왕비도 시집 올 때 15살의 젊은 소녀였고, 풍만한 몸매에는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비에게는 큰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한 지 10년째인데도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것으로 아이를 간절히 원했는데, 소원이 신에게 전해졌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백설공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무럭무럭 자랐으며, 아이를 좋아하는 왕은 틈만 나면 아이를 보기 위해 왕비를 찾아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백설공주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아무런 탈 없이 잘 자랐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왕비를 닮은 미모를 갖추던 어느 날, 왕비는 공주를 바라보는 왕의 눈이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처럼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 왕비는 그들의 정사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왕은 거의 매일 밤 공주의 침실을 드나들었고, 당연히 왕비의 방에는 발걸음이 끊어졌습니다. 사랑스럽던 딸이 남자를 아는 여자라고 느끼게 되자 갑자기 불결한 동물처럼 느껴졌고, 공주에게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복장이 그게 뭐니? 몸을 훤히 드러내고 몸가짐을 조심해야지. 너는 이 나라의 공주야. 그러자 지금까지는 어머니에게 순종만 했던 공주가 갑자기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어느 날 말다툼 끝에 공주는 건방진 말투로 말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을 받아야 해요. 남자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요. 엄마 같은 여자는 이제 질렸대요. 이제 왕은 체면도 잊은 채 백설공주에게 빠져서 극장이나 음악회 등 어떤 곳에 가더라도 백설공주를 데리고 다녔고, 왕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어린 백설공주가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당연히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사람들은 인사를 하면서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소문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왕과 백설공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각국의 대사들이 왕을 아련하는 자리에서도 왕 옆에는 언제나 백설공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각국의 대사들은 왕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우선 백설공주를 찾아가는 것이 상식이 되었고, 오만해진 백설공주는 왕까지 자기 뜻대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귀찮아요. 졸립다고요? 부탁이다. 조금만 더. 어제도 그냥 잤으니까 오늘은. 싫어요. 정말 졸립다니까요. 내일 해요.
공주는 냉정하게 잘라 말하고서 몸을 돌려 누워버렸고 왕은 충족시킬 수 없는 욕망을 끌어안고 어린 딸에게 농락당하는 초라한 늙은이에 지나지 않았는데 공주의 오만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시종과 시녀들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는데 공주가 험담할 때마다 왕은 그 시종이나 시녀를 해고시키거나 벌을 주었고 백설공주 앞에서 그들에게 채찍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시종은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발가벗고 성안을 돌아야 했고 어떤 시종은 벌거벗은 채 밧줄에 묶여 깃털로 온몸을 간지럽히는 벌을 받았고 어떤 시녀는 신발을 제대로 못 신겼다고 발바닥을 인두로 찢었습니다. 대체 전하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시다니. 왕과 백설공주의 관계를 성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관리들의 인사 문제까지 공주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왕비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았고 절망 속에서 거울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니? 이곳에서는 왕비님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백설공주예요. 제정신을 잃은 왕비는 백설공주만 없어진다면 모든 것이 다시 보장된다는 무서운 생각에 사로잡혀 어느 날 사냥꾼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공주를 숲속으로 데려가서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 간과 패를 꺼내와라. 왕비의 명령에 사냥꾼은 강제로 공주의 손을 잡고 숲으로 향했지만 숲으로 가는 도중에 문득 공주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왕비님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목숨만은. 공주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자 사냥꾼의 손에서 힘이 빠져 마음을 바꿔 공주를 풀어준 다음 공주 대신 산돼지 한 마리를 죽여 간과 패를 꺼내 들고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왕비는 신복을 불러 사냥꾼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당시 젊은 여자의 간을 먹으면 그 젊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소문이 있어 왕비는 요리사에게 소금에 묻혀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백설공주는 두려움에 젖어 흐느끼면서 필사적으로 숲속을 헤맸는데 정신없이 눈물을 흘리며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 초인적 힘으로 7개의 산을 넘었을 때 돌로 지어진 작은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7명의 난쟁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백설공주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에는 작은 식탁이 있고 그 위에는 작은 접시 7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백설공주는 7개의 접시에 담겨있는 빵과 고기를 먹고 글라스 안에 들어있는 와인을 마시곤 곧바로 잠이 들어버렸는데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백설공주는 7명의 난쟁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빨리 지혜를 짜낸 공주는 사정을 설명했는데 공주의 이야기를 들은 난쟁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뭔가 사정이 있는 듯해서 마음 놓고 이곳에 머물러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와 난쟁이들의 기묘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백설공주에게 집안일은 어려웠지만 열심히 노력하며 조금씩 배워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소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활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공주는 번갈아가며 난쟁이들의 잠자리 상대도 하게 되었는데 노인 냄새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백설공주는 특별히 싫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아버지가 생각난 공주는 난쟁이와 잠자리를 함께 했는데 그의 껄끄러운 수염이 아버지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절정에 이르자 백설공주는 자기도 모르게 아빠 라고 교성을 질렀고 그 순간 난쟁이들은 공주가 어째서 어머니의 미움을 받아 살해될 상황에 몰린 것인지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성에서는 왕비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원정에서 돌아온 왕은 공주가 숲속에서 짐승들에게 잡혀먹였다는 왕비의 말을 믿었고 왕비는 밤마다 왕의 애무에 탐욕스럽게 몸을 맡겼습니다. 유욕에 심취하는 것으로 자신이 범한 죄의 공포를 잊으려 했던 것이지만 왕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는 소문이 왕비의 귀에 들어왔고 무려 1시간을 보내던 왕비는 문득 거울 앞에 서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니? 왕비님,
이곳에서는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7개의 산 너머에 살고 있는 백설공주예요. 왕비는 새파랗게 질려 거울을 떨어뜨렸고 공포에 몸을 떨었는데 왕비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없다.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왕비는 변장을 한 다음에 비단으로 만든 선명한 색깔의 가슴끈 몇 개를 바구니에 담아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자파를 파는 노파로 변장한 왕비는 7개의 산을 넘어 마침내 난쟁이들의 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가슴끈 사세요. 여자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멋진 가슴끈이에요 라고 외쳤습니다. 백설공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상대를 경계하지도 않고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귀여운 아이구나. 어떤 색깔이 마음에 드니? 그래, 이 색깔이 잘 어울릴 것 같다. 내가 묶어주마. 왕비는 의심 없이 다가온 백설공주의 가슴의 끈을 돌려 뒤에서 힘껏 조였고 공주는 그 자리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자 난쟁이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의 가슴끈을 풀어주자 공주가 숨을 몰아쉬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그 노파는 왕비가 틀림없어. 그건 그렇고 목숨을 건져서 다행이다. 한편 왕비는 숨을 헐떡이며 성에 도착했고 다시 거울을 꺼내 들고는 기도하는 듯한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지만 거울은 여전히 7개의 산 너머에 살고 있는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왕비는 독약을 선택했는데 득효가 있는 독약을 구한 왕비는 그것을 다려 멋진 빛에 바르고 다시 변장을 해서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빛이에요. 아름답고 멋진 빛이 있어요. 원래 아름다운 물건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공주라 구경만 하는 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공주는 다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비껴주마. 왕비가 공주의 머리카락에 빗을 땐 순간 독이 퍼지면서 공주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왕비는 난쟁이들이 돌아오기 전에 즉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또 바닥에 쓰러져 있는 공주의 머리에서 빗을 뽑아내자 공주는 정신을 차렸고 난쟁이들은 다시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간신히 성으로 돌아온 왕비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고 다시 거울을 꺼내어 질문을 했지만 거울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7개의 산 너머에 살고 있는 백설공주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죽여야 돼. 설사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반드시. 이번엔 사과를 구해 한쪽에 독을 바른 왕비는 또 다른 변장을 하고 7개의 산을 넘어 난쟁이들의 집을 찾아갔고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과예요. 사과. 엄청나게 맛있는 사과예요. 모르는 사람한테서는 절대 물건을 사지 말라고 했어요. 문은 열지 않아도 된다. 팔다 남은 것이니까 내게 선물로 주마. 내가 너무 예뻐서 주는 선물이야. 왕비는 사과를 절반으로 쪼개어 한쪽을 공주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한쪽을 먹어 보였고 이것을 본 백설공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과를 입으로 가져갔고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서둘러 성으로 돌아온 왕비가 거울을 꺼내어 질문을 하자 거울은 드디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왕비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여느 때처럼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또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난쟁이들은 소리내어 통곡했습니다. 공주의 얼굴은 마치 잠이 든 것 같았는데 난쟁이들은 장작을 쌓아 공주의 시체를 화장할까 생각했지만 선뜻 결심이 서지 않았고 그녀를 유리관에 넣기로 했습니다. 난쟁이들은 공주를 넣을 유리관을 만들어 공주를 안에 눕힌 다음 그녀가 왕실의 공주라는 사실을 기록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일행과 함께 산에 나타났습니다. 난쟁이들이 물어보니 이웃 나라의 왕자로 길을 잃어 우연히 이곳에 왔다고 했고 난쟁이들은 왕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집에서 묵게 해주었는데 백설공주의 유리관을 본 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가 있다니.
이 관을 내게 줄 수 없겠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당치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신다 해도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물로 주십시오. 평생 소중히 보관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를 늘 곁에 두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겁니다. 너무나 열성적인 왕자의 태도에 마침내 난쟁이들은 마음을 바꾸었고 왕자가 백마에 올라타자 유리관을 짊어진 신하들이 그 뒤를 따랐는데 관을 성까지 갖고 온 왕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관 옆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외출할 때는 시종들이 관을 짊어지고 왕자의 뒤를 따랐는데 사실 왕자는 병적인 시체 애호가로 그는 살아있는 여자를 사랑할 수 없었고 젊은 여자의 신선한 시체를 손에 넣기 위해 여러 가지로 손을 썼었습니다. 왕자는 성적 불능자였는데 왕비가 되려는 여자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왕자는 여자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는데 그날 밤도 왕자는 방에 틀어박혀 백설공주의 관을 열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유방을 애무한 뒤 점점 하복부로 손을 뻗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왕자를 수상히 여긴 한 시종이 관이 숨겨져 있는 방으로 들어가 유리관 안에 누워있는 공주의 시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종은 자기도 모르게 관 뚜껑을 열고 그녀의 몸을 들어 올렸는데 순간 발소리가 들려왔고 시종이 당황해 시체를 떨어뜨려 시체가 관에 부딪혔고 그때 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사과 조각이 톡 튀어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왜 여기에 있지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왕자는 유리관 안에 앉아있는 백설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정을 설명한 왕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공주에게 청혼을 했고 공주는 당연히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공주와 왕자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금과 보석, 비단, 드레스 등의 물건들에 둘러싸여 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왕자는 그런 백설공주를 경멸했지만 잔소리를 하지 않고 원할 때의 신선한 시체처럼 옆에 있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백설공주는 생활에 만족했지만 주기로 했던 어머니에게 복수를 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복수를 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어요. 언젠가 어머니가 이곳으로 찾아와 저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무서워서. 그렇다면 즉시 처리합시다. 얼마 후 성에서는 예정에 없었던 성대한 연회가 개최되었는데 백설공주의 어머니에게도 초대장이 도착하자 아름답게 장식한 왕비는 출발 전에 거울을 꺼내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았고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거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7개의 산 너머에 있는 성에서 왕자와 결혼한 새로운 왕비라고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왕비는 깜짝 놀랐는데 호기심을 이길 수 없는 왕비는 서둘러 성을 나섰고 연회장에서 아름답게 장식한 여자 앞에 서는 순간 왕비는 그 여자가 백설공주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왕비는 즉시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죄명은 백설공주를 살해하려 한 죄로 왕비는 필사적으로 목숨을 구걸했고 왕비의 그 애절한 모습이 주위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왕비를 고문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즉시 쇠구두가 숯불 위에 올려졌고 왕비의 발에는 새빨갛게 달구어진 쇠구두가 강제로 신겨졌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왕비는 마치 춤을 추듯 정신없이 뛰다가 마침내 지친 듯 그 자리에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백설공주는 테이블 위에 진열된 음식을 먹으며 불에 달구어진 쇠구두를 신고 정신없이 뛰는 어머니를 냉정한 눈길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엄마에게 불에 달군 쇠구두를 신겨 춤추게 한 백설공주였습니다.